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 복 받는 게 동차 합격하시가 금메달 따는 거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면 당연 동차 합격이 됩니다. 너무 의심이 드셔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강의는 제가 폼이 참 전국에 가장 못 났습니다만은 강의 내용은 가장 좋을 겁니다, 실제. 가장 빠르게 쉽게 고득 좀 하는 방법으로 제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걸 잘 체득하시면 가볍게 고득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는 합격하시고 2차도 1차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죠? 그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책 교재 한 장 넘겨보시면 페이지 수는 2페이지인데 2페이지. 자, 2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세 글자로 나와 있네. 머릿말. 그렇지요. 머릿말. 두통. 머릿말. 옛날 같으면 이렇게 썼죠. 책, 서문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옛날 책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자로 쓴다 안 쓴다? 우리 시험 한자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간단해요. 옛날 같으면 우리 초창기 공인중개사 같으면 한자가 시험 나왔기 때문에 한자 익히는데 2년 걸려요. 2년. 그럼 불상사가 없으니까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영어도 요즘 별 볼 일 없죠. 뭐 팝하고 뭐고 각종 바로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 회화도 바로 되잖아요. 여행 가서도. 이제는 그 스마트폰 말고 바로 대화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영어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 몇 년 이전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영어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영어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영어 들어오면 너도 나도 관둘 텐데. 또 국가적으로 가서도 그런 수고는 하지 않고 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함으로 해서 정치 저항도 조금 적게 느끼겠죠. 공부할 구멍을 신경을 넣어버리면 정치 신경을 더 쓸 거예요. 하여튼 이 한문 세대는 같다. 그리고 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림 그릴 때 이걸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경제학 공부하시면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이걸 종축이다, 횡축이다 한자로 다 쓰고 그랬어요. 또 가로, 세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약간 어설픈 또 한자 같은 거 아예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 수학교 나오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흔히 뭐라 합니까? 인터넷 혁명, 정보의 평등, 또 요즘은 가치의 평등,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등교소나 내가 가 있는 거나 똑같고 국토부 장관이 가 있는 정보와 내가 가 있는 건 똑같고 또 국민은행이 가 있는 정보와 내가 개인적으로 가 있는 정보가 똑같습니다. 가치 평등 세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이제 4차 산업 들어오면서 그래서 옛날에 정보 평등, 인터넷 혁명만 통해서 정보 평등만 하더라도요. 옛날에는 인터넷 정보 평등 이전에는 초등학교 출신이냐, 중학교 출신이냐, 고등학교 출신이냐, 대학 출신이냐, 대학원 석박사수 출신이냐, 각종 점을 땄느냐 안 따느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사람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정보 평등이니까 박사나 나는 수학교 나와서도 박사학위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은 상관없이 같아요. 평등해졌습니다. 평등해졌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 활용도 잘하시고 또 4차 산업 도입 때는 우리 이 가치 평등 이걸 잘 활용하시면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시절을 우리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한자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별 볼 일 없더라. 물론 깊이 뭔가 할 때 조금 참조는 됩니다만 또 쓸데없는 종축, 행축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또 영어 잘한다 못한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누구나 상관없이 공인중개사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계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 머릿말 저 밑에 가운데 좀 내려가시면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도 준고시 공부라서 어렵게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흔히 우리 인생은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 없죠. 정답 없다. 정답 없다. 책은 정답이 있다 없다? 책은 정답이 있습니다. 있어야 뭐 오지 선다. 5개. 1, 2, 3, 4, 5. 5개 중에 가장 맞는 것은,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답을 사회과학에서 찍는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 없이 출제하면 오류 출제가 되어서 전부 정답 또는 복수 정답 이렇게 이의신청 받아들여지면 해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는 극소수이죠. 그래서 정답이 책에는 다 있습니다. 그럼 책은 단순하겠습니까? 복잡하겠습니까? 심플하다. 심플하다. 다시 내가 그 책을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플하다. 책같이 단순한 게 없다. 단, 저희들 공부하는 것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이 있다. 소프트 심플. 제가 거기다 뭐라 했습니까? keep it. 이 키스죠, 키스. 그 키스가 저 밑에 가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키스하자, 이렇게 키스 전략으로 일단 가시면 되는데, 하여튼 책이 단순합니다. 이렇게 심플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의 항로에 보물섬에 보물 찾으러 갑니다. 근데 보물섬 지도를 수중에 넣고 가는 게 좋다? 그냥 빈손으로, 맨손으로 가는 게 좋다? 인생 항로에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막상 가서 이 현실은 아니지만 기대 이상으로 대박, 기대 이하로 쪽박, 기대만큼.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문부설 나중에 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경제성이 없다, 투자 하나 많아, 손익분기점이다, 본질이다. 이 셋 중에 하나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 항로에서 보물섬 지도를 수중에 입수해가지고 항로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이 보물섬 지도가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현실은 아닌데 이 책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책이 현실이 아닙니다. 책에 조금 애로사항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실무상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고 이 3활동이거든. 이 3활동 관련 우리 1차, 2차 과목 전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보유시 임대차 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케이스는 들여다보면 공부한 사람이나 안 사람은 비슷하게 일을 하고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책은 머리 따고 몸통 따고 팔 따로 앞다리 뒷다리 따다 보면 이 뒷다리 장님 콧구리 뒷다리인지 앞다리인지 구분 못하잖아요. 그래서 책이 어려워요. 책의 애로사항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면 쉬워요. 공부 하나하나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책은 그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은 기본적으로 어렵게 서술되어 있다. 심플한 건데. 그래서 책을 약간 어렵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에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보물섬 지도처럼. 또 우리 공주의정을 합격했습니다. 합격. 원래 합격하실 때. 자, 합격 공주중에서 정 딴다고 해서 전부 다 대박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괜히 이거 따가지고 말이 잘못했다가 또 개발팀에 잘못 들어가서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본전일 수도 있고 왕대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공주에서 정도 역시 마찬가지라. 내 인생 항로에 보물섬 지도를 수중에 입수하는 과정입니다. 책도 그렇고 합격하시도 보물섬 지도를 내 수중에 손에 입수하는 겁니다. 그죠? 또 우리 학문 속에 책 속에 가면 곳곳에 기본 가정이 다 있어요. 가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년 우리 시험 나오는 것이 이자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가 사는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금방 이렇게 답을 하시잖아요. 이때 앞에 한 말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할 때 금리 하나만 이자만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합니다. 부동산 수요가 감소합니다. 주식 수요가 감소해서 주가도 떨어집니다. 이게 이자가 상승한다는 것은 돈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돈 가치가 높아지면 사람 가치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고 주식 가치도 떨어진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현실은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현실은. 이게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동시 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동시 변하는 이걸 그 누구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애측 불허, 실물 경제 경영은 모릅니다. 실제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아주 불확실 속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정답이라고 막말하신 분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로 사기거나 지가 더 몰라서 그렇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론 경제는 쉬워도 단순하지만 실물 경제는 기본적으로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이거 매년 시험 나와요. 매년.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 이게 정답이랬죠.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고 현실이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합니까? 어림도 없죠. 다른 모든 것이 다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해야 됨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대요. 왜 상승했냐 보니까 그 지역의 인구가 급상승했대. 또 뭐 다른 대체 수단이 없고 이쪽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각종 그 지역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대. 뭐 등등 역세권이 됐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그 현실적인 이런 모두 다 함께 고려하는 이게 시험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책까지 단순한 게 없다니까요. 책은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하다. 그럼 책이 단순하면 공인정 합격하는 거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정 합격하는 게 단순하다 복잡하다? 그건 해봐야 된다. 그건 복잡하다. 그건 어렵다고 하고 싶죠. 엄청 어렵다고 늘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결국 단순함이 여러 개 모이면 5과목이 여러 개 모이면 또 복잡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는데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단순하다라고 판단하시라고 지금 또 실제 또 그런 기능이 많이 있고 하여튼 보험술 지도 수중 입사하는 과정이다. 실제 보물은 현장 가서 할 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교 공부와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학교 공부하고 정반대로 하래요. 학교 공부.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100%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객관식이다. 자, 기본적으로 주관식이다 하는 거하고 객관식이라는 거하고 차이는 객관적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 객관적이죠. 내 다르고 너 다르고 쟤 다르고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 우리 예를 들어서 강의에 대한 또 우리 공직선정 합격증에 대한 가치는 다 다를 겁니다. 그건 주관적이겠죠. 주관적이지. 내가 합격했을 때, 네가 합격했을 때, 제가 합격했을 때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 이 시험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답, 그만 답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인정하십니까? 그것만 답 나오는데 시험 나온다니까. 그 객관적인 것만. 우리는 객관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객관식은 주관식과 달리 쉽다 어렵다?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쉽죠. 다 인정하시잖아 금방.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는 감소합니다 하는 다 인정하셨죠. 그거 시험 나오니까 그게 객관적 그런 측면에서는 쉬워요. 근데 객관식은 다 인정하는 논리적으로 출제합니다. 아주 논리타당하게 다 논리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만 나오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여지 있는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집중력도 안 나오게 돼 있어. 해마다 그게 이신청이 엄청 올라갑니다. 막 7,000개, 8,000개 이신청 올라가요.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신청. 근데 이신청 여지는 사실은 조금씩 있어요. 있는 게 들어있다. 사회과학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가 맞을 때 있고 때로는 배가 맞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신청은 많이 달 수는 있어요. 실제. 근데 객관성, 타당성 받아들여지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한두 문제. 때로는 전부 다 거부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마다 나타나죠. 하여튼 우리 시험은 100% 객관식인데 주관식으로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주관식 필기 노트는
가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어야 됩니다. 뭐 5단 노트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연필, 지금 현재는 연필 드시고 연필 1, 2, 3, 4, 5단에 연필로 공부합니다. 연필로. 줄 것이요. 편안하게 줄 것이요. 그냥 편안하게. 뭐 동그랑땡 치고 네모 치고 세모 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표시해도 좋은데요. 약간 요령이 늘면서 하시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줄 것이요. 줄 것이요. 줄 것이요. 이해 안 되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돼. 체크. 1, 2월달에 이해 안 됐다. 3, 4월달에 또 이해 안 된다. 5, 6월달에 또 이해 안 된다. 저놈도 이해 안 된다. 근데 내가 요놈은 1, 2월달에 이해 안 되는데 3, 4월달에 이해됐다. 지워버리고 이놈 이해 계속 3, 4월, 5, 6월달도 안 된대요. 7, 8월달 문제풀이 풀 때 이때 또 수화가 됩니다. 나중 가시면 한 7, 8달쯤 되면 이해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이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월 달 이때 또는 3, 4월, 뭐 5, 6월 이 두 달은 이렇게 이 두 달하고 이 두 달은 이제 흑백 시대라. 흑백 시대. 흑백. 자, 흑색 음식 많이 드시면 우리 오장 중에서 어디가 튼튼해집니까? 어디 갈비? 갈비가 좋은다고 갈비를 먹고 싶은 거지. 머리카락도 검은색이니까 그렇네. 뭐 검은 콩, 응? 검은 깨, 뭐 흑미, 뭐 검은색 음식 있잖아요. 그거 드시면 오장 중에서 아직 전부 다 튼튼하신 모양이다. 조금 한번 원래 무병장수가 요즘 스타일은 1병장수, 2병장수입니다. 1, 2병이 있어 봐야 예방을 하고 몸 전체 신체 기능을 바란스 맞춰가 오래 장수하지. 갑자기 안 아프다가 갑자기 덜컥 한 군데 탈생기가 가는 수도 있어요. 자, 흑색 음식은 어디가 좋다? 가족들이 다 건강하신 모양이네. 백색 음식은 신장이 좋잖아요. 신장에. 블랙 음식이 신장에 좋다고 하죠. 신장. 우리 책등 있으면 책려 보시니까 이 페이지에 까만 거 보입니까? 까만 거. 까만 글씨 아닙니까? 까만 글씨 까만 거래요. 까만 거. 까만 걸 좋아하시면 어디가 튼튼해진다? 신장이 좋아지지. 실력 신장시키는 거예요. 실력 신장시키는 거예요. 나의 실력을 부쩍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까만 글씨를 즐겨보셔야 됩니다. 그 까만 글씨에 줄 잘, 연달아니 잘 치고 하시면 돼요. 흑색 음식은, 블랙 음식은 신장에 좋다. OX. 그 다음에 백색 음식은 우리 숨 쉬면 이 공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폐장, 허파, 바람 들어가죠. 그 흰색이, 화이트색이 바로 허파, 바람 들어가는 걸 쉬는 곳입니다. 그 여백이, 우리 책 보면 여백이 있죠, 하얀데. 그게 바로 폐장입니다, 폐장. 백색. 쉬는 곳이다. 까만 글만 계속 보면 눈이 아리아리합니다. 지금 노안이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공부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게 공부 환경 준비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이 조도도 맞추는 게 좋고요. 또 뭐 스탠드 자기 맞도록, 바란스 맞도록 하시는 거 좋고, 학원은 이 정도 조도 같으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문제는 이 조도는 맞는데 내 시야가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게. 그래서 안경집에 먼저 가셔가지고 안경집에 가서 이게 가까운 거 잘 보는 것도 있고 멀리 잘 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멀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멀티 처음 잘못 끼면 또 어디 하고 막 이렇지. 일단 자기 시각을 이렇게. 저도 갑자기 작년에 보면 뭐 글자가 이상하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무슨 일인가 싶고 안경집 갔더니 노안이 이제 왔어요. 그 안경을 바꿨는데 안경 바꾸고 나서 보니까 옛날처럼 다시 집중도가 쏙 생기더라고. 그 글자가 눈에 속속 들어와야 집중도가 부쩍 증가합니다. 대체로 이제 공주에서 공부하신 분 중에서는 노안 오신 분도 들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씨가 어리어리한 걸 그대로 보면 집중도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 환경, 내 개인 환경을 못 맞춰서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러니까 안경도 맞추시고 안경.
안경, 시각 좀 맞추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오래 공부하시기 때문에 10월 27일 우리 시험이니까 좀 장기가잖아요. 장기라서 그 사이에 이제 그냥 책상에 이렇게 책 놓고 보셔도 좋지만 독서대 있잖아, 독서대. 독서대 펼게 다 나와 있어요. 옛날 저희도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누워서도 공부하고 누워 양쪽에 책을 이만큼 높여놓고 위에다가 투명한 자를 놓고 책을 한 장 놓고 이렇게 봤었는데 요즘 누워서 보는 것도 독서대 잘 나와 있더라고. 펼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대 하나 놓고 반드시 앉아 계시면 좀 오래 지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도 아마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독서대를 구축하거나 또 뭐 집, 도서관, 학원 그죠? 잘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 집중도가 좀 하여튼 잘 쉬는 것도 투자해. 쉬는 것도 우리 땅도 부동산도 뭐 지혜 말씀 나오지만은 뭐 휴한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쉬는 땅도 투자다. 쉬는 것도 투자다. 쉬는 것 투자가 맞지 이게. 잘 쉬갖고 큰 대박 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대신 정권에 옛날 믿을 때 큰데 믿을 신하고 테레비 광고 많이 나왔지만 그 최대주 6% 가진 분이 저 강주에 쌍용 정권이가 그래서 여기저기 수탁을 1억씩 받아서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시고 그 중에 깡패돈도 있었어요. 돈을 갖다 거의 다 날렸다고요. 한 방에 100만 원짜리다가 끌려 내려가서 막 터지고 이랬어요. 그 이래 사람 모아놓고 싶어가 뛰어내렸는데 그게 또 구설이 살았어요. 살아가 나머지 돈 다 갖다 내니까 이거 어차피 거의 다 날린 거 뭐 베팅하면 해라. 선물에 넣었어요. 선물 넣고는 해외여행 한 2주 다녀오고 나니까 대박 터져버렸어요. 돈 다시 갖다 내니까 한 번 더 베팅. 그분이 초창기 한때 우리 한국에 선물 거래 50%를 혼자서 거래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국회에서 입불한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선물 전국 개인 1등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신 정권 지분을 6% 가지게 됐어. 그래가. 그것도 요즘 또 같은 광주일고 출신 저 미래에셋 회장님 아시죠? 뭐 미래에셋 회장. 그분도 그 같은 출신인데 그룹 회장이 됐잖아요. 완전 대박이 됐죠.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쉬는 것도 잘 쉬다. 우리 50분 수업하고 10분 정도 쉰다. 안 쉬고 계속 고 하면 미쳐 돌아쁘지. 그래서 쉬어하시고 연필로만 1, 2, 3, 4월 달 하시면 됩니다. 흑백 시대이고 그 다음에 5, 6월 달은 이때 이제 칼라 시대. 칼라. 우리 노란색 있죠. 노란색 살짝 칠하시면 노란색은 우리 5장 중에서 이게 비장을 나타내요. 비장. 비장한 각오로 비장한 각오로 너희 할 겁니다. 비장한 각오로. 또 파란색도 있고 파란색. 파란색은 간장인데 간간히 볼 거. 빨간색은 뭐겠습니까? 빨간색. 빨간 컬러를 칠해놓으시면 5장 중에 뭐다? 좌심방 우심실하고 심장의 심장, 피 흘러가는 것이죠. 돈 흘러가는 것입니다. 피를 사람 도이라고 비유를 하죠. 돈 흘러가는 것이다. 좌측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쭉 흘러간다. 이 빨간색으로 살짝 이 어미심장한 곳에 빨간 걸 살짝 칠하신다. 물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안 칠해도 됩니다만은 또 칠할 수도 있고 차이를 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스스로 이 컬러를 다 칠할 수가 있다. 그럴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자동으로 정상적으로 컬러 칠할 능력이 생기고 스스로. 지금부터 컬러 칠해보면 안 돼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칠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나중에 이때 되면 책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흑백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컬러 시대로 넘어가시가 그 다음 이 기본서, 요약집 등 가지고 단원별로 문제풀이 연습하시고 9, 10월 달 되면 동형 모의고사 하루에 한 과목씩 뚝딱뚝딱 됩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그럼 결국 이제 우리 학습이란 게 아시다시피 이런 잡념도 지워버리고 저런 잡념도 없애가 책상 위에다가 공자왈, 명자왈 학습 이렇게 쓰죠. 한자로.
한자가 떡글자라서 잠깐 봤습니다. 자, 스스로 이게 날개 있지 않으니까 선풍기 날개 돌아가듯이, 예? 날개 돌아가듯이 약 한 2, 30번 정도는 반복해야 돼. 2, 30번. 그 너무하지 않느냐? 저 두꺼운 책을 2, 30번, 저 두꺼운 책을 2, 30번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2, 30번 반복하는 데 있어가. 저 책을 나중에 가면 학교론도 지금 이렇게 두껍지만 기본서가 요약집 되면 이렇게 한 100페이지, 100, 한 10페이지 정도, 120페이지 이렇게 얇습니다. 그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9월달 이때 되면 하루 한 과목이 떼진다니까. 10월달쯤 되면 3시간 만에 한 과목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한 과목, 3시간 만에 한 과목, 2, 30분 가볍게 볼 수 있죠. 반복. 그래서 우리 학습할 때 이 섭자락한 말이 만약에 우리가 교양과정이라든지 드라마 보는 것 같으면 한 번 본 드라마 또 보면 재밌다 없다. 처음 볼 때 하고 급격히 차이가 나버리죠. 감동이 푹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중에서는 전문 교육입니까? 교양 과정입니까? 전문가 과정이죠. 전문가는 같은 일을 학습 반복을 엄청 많이 하죠. 그지? 부동산 중개, 임대차 늘상 하던 데 아닙니까? 그 책 보고 맞고, 책 보고 틀리고, 문제 풀 때도 이래야 되지만, 실무적으로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전문가는 반복을 통해서 우러나는 맛이 있는 게 전문가야. 요리만 하더라도, 요리가 전문가가 되려면 벌써, 간 맞출 때 그냥 손으로 툭 찍어 놓으면 다 맞는 거죠. 예? 아주 수달려서, 노련한, 아예, 레시피 보고 순서로 몇 그램 달고, 그 맛도, 니만 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반복을 통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실무가도 반복을 엄청 하시겠죠. 반복해서 우러나는 맛이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데 드라마 보듯이 다시 싱겁다, 전분 한 소리 또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새롭게 뭔가 우러낼 수 있는 맛을 느끼도록 하는 그게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드라마 많이 보신 아름이 엄마는 헨소리 또 하고 아이고 듣기 싫어. 드라마 스타일에서 그래요. 전문가 못 됩니다. 교양 과정에서 멈춰 있어야 돼. 전문가 되려면 실제도 내가 공주에서 하면 계속 반복적인 거래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새로운 뭔가를 우러내고 이렇게 하지. 남다른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 이런 학습도 똑같아요. 우리 전문 과정이라서 이렇습니다. 교양 과정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하고 땡. 전문가 과정이다. 그래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복습하실 때 학교 공부하고 정반대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학교는 아시다시피 학생이 오늘 뭐 10페이지 진도 나갑니다 하면 미리 예습하시고 선생님 말을 집중 몰입해서 들으시고 그래도 놓치잖아요. 놓친 게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인터넷을 뒤지거나 정보 편등 인터넷을 뒤지거나 각종 묻거나 해서 다시 묻고 따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본인이 또 10번, 20번, 100번 반복해야 학생은 학교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로 공부에서 공부해보면 미치 돌아본다. 바로 병원에 실려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0페이지 나간다 이런 소리도 안 할 겁니다. 우리 담당 교수님들이 이제 감이 있으니까 이게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진도 예습하지 마시고 예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오시가 예습한다고 혼자서 뒤집으면 팅팅 튕기 나갑니다. 이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거 이거 뭐 분명히 한글인데 필요 없는 영어보다 더 어렵고 한자보다 훨씬 더 어렵고 이거 무엇이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책이. 그래서 예습도 불가고 쓸데없는 노력이고 복습을 할 때도 학생처럼 모르는 걸 복습하는 게 아니라 이해된 걸 복습만 하면 됩니다. 이해된 거. 청반 들어야 돼요. 이해된 걸 복습하시면 하루에 한 서너 시간 강의 들으시고 이해된 것만 복습할 때는 3, 40분만 해도 될 거예요. 3, 40분. 이것만 해도 가능하다니까. 요 이해된 걸 꼭 붙들어 매두시면 나중에 이해 안 된 것들이 나도 몰래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이렇게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돌고 나면 나머지 이해 안 된 것은 이 퍼즐이 맞아가지고 한 방에 훅 빨려 들어와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하고 정반대로 한다는 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해된 걸 복수합니까? 이해 안 된 걸 복수합니까? 그렇죠. 이해된 걸 복수한다. 꼭 지키시 기 바랍니다. 학교 공부는 이해된 거 복수한다. 이해 안 된 거 복수한다. 이해 안 된 거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된 거 복수하면 병원 실려 갑니다. 금방 풍 와요, 풍. 치매가 바로 아픕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해야 되잖아. 이해된 걸 복수하셔야 치매 예방도 되고 아주 소프트하게 학습이 가볍게 됩니다. 이해된 걸 복수한다.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가니까 또 키스가 하나 나오네, 그죠? 키스. 또 키스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스킬. 자, 스타일 스킬. 우리 시험 방향은 인생은 방향이다, 속도다. 방향이 중요하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중요하지. 우리 시험 스타일 방향은 어디가 방향하면 최근 10회분 기출문제라, 10회분. 우리 10회분 기출문제 아마 우리 이 학원에서 이주공 학원에서 처음으로 그 기출문제 10회분을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팁도 넣어가지고 팁만 생각해도 반짝 연상해서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 만들어놨거든요. 기출문제 10회분. 요 놈이 우리 시험 방향이라. 이거 이전에 학원과 모의고사는 엉터리가 워낙 많았어요.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생고생합니다. 몇 년 동안 최소한 생고생해야 돼. 그래 할 이유 하나도 없다. 최근 기출문제 10회분 요 방향을 잡으면 돼요. 곧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원고는 다 올라갔으니까 곧 나올 텐데 최근 10회분 기출문제 유형. 이게 우리가 공부할 학습할 방향이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속도도 의미도 없고 생고생해도 아무 고생에 보람이 없어요. 헛고생이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잡으시고 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킵잇 방향을 잡고 스킬 능수능란하게. 이 스킬은 뭐 장인정신 적정 박사가 척 보고 맞다, 척 보고 틀리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익혀야 돼. 약 한 20-30%, 약 30% 정도만 각 단원별로 예를 들어서 각 과목별로 5과목 척 보고 맞고 척 보고 틀리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고득점을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시험 나오는 것, 쉬운 것, 그걸 뭐 어려운 것 척 보고 맞추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쉬운 거, 중하 수준, 그 중에서 하 수준이 30% 나오거든, 30%. 중 수준이 40%, 상 수준이 30%. 이렇게 우리 출제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 다 어렵겠지만 열심히 고생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쉬운 게 30% 됩니다. 이게 바로 스킬이 있는 거. 이게 스킬. 척 보고 맞다, 척 보고 틀린다라고 할 수 있는 30% 하수준 만들면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이거 대충 하고 이거는 몰빵으로 다 찍어도 평균 60 이상 올라가 버려요. 몰빵을 10개씩, 15개 찍어도 평균 60 올라가는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이때 합격을 하게 돼 있다. 이때 합격을 한다. 그래서 이해된 거라도 반복을 통해서 스킬이 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특징 두 개는 키스 이 두 가지 살짝 언급하고 이걸 또 다른 데 들이대면 또 다 들이댈 때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니까 저희도 이제 오늘 과목은 학개론이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의 특징 보시면 첫째 이렇게 우측 페이지 첫째 실물 경제 경영은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실물 경제 경영은 답이 없다. 아까 여기서 했죠. 그죠? 없다. 인생 경제 경영도 답이 없잖아요.
실물 경제 경영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 이론 경제 경영은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답 없는 인생 실물 경제 경영을 답이 있구로 만들면 심플해야 답이 나오겠죠. 단순화시켜야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결국에 저희들은 이제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해 가야 하느냐? 물론 보물선 지도 입수하러 간다. 이거 하나 가지고요. 보물선 지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보물선 지도 이걸 가지기 위해서 복습은 이해된 간다, 이해 안 된 간다? 이해된 간다. 이해된 간다. 그죠? 두 가지 금방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공부하잖아요. 부동산 쪽에. 그죠? 부동산 가격을 찾으려고, 부동산 가치를 찾으려고, 가격 발견, 가치 발견, 이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민법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 가격을 이제 좀 영어로 한 써볼까요?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뭐라 한다? price, P. 이렇게도 엄청 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가치를 영어로 쓰면 뭐라 한다? value. 이렇게 하지, value. 근데 돈이 나서, 결국에 이 가치, 가격, 이거 두 개 발견하는 과정인데, 민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공법상은 넓은 지역이지. 보통 시장 가격, 요거는 개별 투자 가치. 내가 이 원룸을 하나 사게 되면 이 원룸을 이 시장에서 샀겠지, 시장에서. 원룸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있고, 이 시장 가격이 내가 3억 주고 샀는데도 나에 대한 투자 가치가 4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잘한 거죠. 그래서 이 가격 발견, 가치 발견, 가격은 시장에서 찾는 돼. 우리 모두 저쪽에서 시장 장바닥에서 찾는 거고, 수요 공급을 통해서 찾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 올라가겠지, 공급 많으면 가격 떨어지겠죠. 그래서 장바닥에서 찾는 시장 가격 발견이 하나 있고, 요게 먼저 우리 학교는 전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민법 공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내 특정한 A라는 원룸을 내가 찍었잖아요. 또 요거는 이제 요거 장 속에, 우리 모두 속에서 나의 가치가 얼마일까? 이거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법을 따지면 이런 주로 공법 분야이고, 전체 영향을 미치는 민법 개별 권리 이렇게 되겠죠. 전체 개별 권리, 전체 시장 분석, 개별 분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도 따지고 보면 다 그래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가치 발견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코스트, 원가 있죠, 원가. 이 원룸 판 사람한테 가보니까 당신은 얼마 주고 샀을까요? 2억 5천 주고 샀대요. 2억 5천. 코스트. 자기는 원가 2억 5천 준 거래. 2억 5천 주고 사가지고 3억에 시장 가격 시세로 3억에 팔았다. 3억에. 그럼 이거 차이가 나오죠. 이 차이. 이 차이는 파는 사람의 이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을 이걸 3억에 팔았는데 산 사람은 사가치 있으니까 샀겠죠. 3억보다 가치가 더 있으니까 샀겠지. 그럼 여기 더 큽니다. 이 차이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의 이문, 사는 사람의 남는 거, 너 좋고 나 좋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감정평가론 가면 내가 이 건축 원가 얼마다, 땅 사는데 얼마 줬다. 근데 내가 시세, 지금 판 가격 얼마에 팔았다. 사는 사람은 더 남겠죠, 가치가. 그래서 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되고 임대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평론에 가면 건물처럼 이걸 보고 유식하게 이제 원가법,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이걸 보고 수익 환원법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개로 모든 돈이 구성되어 있다.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 돈의 발견 과정, 그게 이제 저희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게 맞습니다. 최종. 그 다음 그 밑에 둘째는 해가 부동산 학개론의 꽃이 뭐냐? 계산형, 그림형 이런 말이 있죠. 계산형. 이거 우리 원가가 얼마냐, 가격 얼마냐, 가치가 얼마냐, 전부 다 돈이잖아, 돈. 이 카운터 계산해야 될 거야, 이거. 계산이 꽃이고 그림이 꽃인데 지금 계산형 어렵다고 사실은 전국 다 버려보고 있습니다. 아마 학개론 공부하시는 분이 계산형은 버리고 출발하는 거의 다 아마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 버리면 안 돼요. 꽃을 버려버리고 쓸데없는 거 부수적인 걸 공부를 한다고 지금. 응? 꽃밭에 가가지고 꽃을 안 보고 밤만 실컷 자꾸 메고 오는 거예요. 꽃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 그림형, 금방 말씀드린 코스트 원가하고 또 프라이스 가격과 밸류 가치, 그 동계산이죠, 동계산. 그 계산을 카운트를 잘해야 내가 투자 가치, 투자 잘했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한 거죠. 결론은 그걸 찾기 위한 건데, 계산형, 그림형, 이게 우리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10문제 내외 출제합니다. 10문제 내외 출제합니다. 지난 28회는 지문 2개까지 합치면 12문제 나왔어요. 12문제. 12문제. 10문제 내외가 계산 그림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방 풉니다. 이제 제 장점이 여기서 이제 한껏 살아난데요. 한 10초에서 40초 안에 거의 다 풀려요. 물론 한두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앞서 있는 분은 금방 다 풀어버려요. 제 아무리 계산이 어렵게 출제해도. 그러니까 자동으로 고득점 될 수밖에 없지. 단 이때 풀 때 이렇게 빨리 풀려면 공식 이용은 안 됩니다. 학교론 속에 공식은 제가 한 개 더 외우지 말했죠. 공식 이용은 이렇게 안 풀려요. 3분, 4분 이렇게 걸린다니까. 공식 이었다 치더라도. 그래서 공식은 지극히 3천 우리 삼식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 들어가는처럼 그런 접근 방법을 해버리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어오는 게 아니다. 이미 그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선각자들이 이미 다 깨쳐놓은 겁니다. 과거의 선배들이. 그걸 제가 조합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간단합니다. 왜 선배 생고생 선각자 그렇게 깨쳐놓은 걸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또 멘트 해띠 하듯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금방 됩니다. 그리고 또 용어, 우리 용어가 있는데 용어 개념, 이게 엄청 많이 나오죠. 용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이 용어인데, 그래서 용어집을 사거나 따로 이렇게 보기도 많이 합니다. 원래는 용어집 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책 속에서 그 스토리상 자동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 장바닥에 가면 이렇게 수요 공급, 이제 우리 2학년이니까 이게 다 아시죠? 수요 공급,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자, 여기서 부동산 매매 시장 가면 매수자, 매수 가격, 매도자, 매도 가격, 그 다음에 매매 가격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3개 용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걸 두고. 좀 전에 제가 원룸 3억짜리를 샀습니다라고 하면 이 3억짜리 이 원룸을 사는 사람한테 가면 매수 가격 3억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사는 사람한테 가서 매도 가격 3억 이렇게 부르면 넌센스 아닙니까? 또 매도자한테 가면 매도 가격 3억에 팔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분 다 사무실을 모셔놓고는 매매 가격이 3억 계약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또 임대차, 이걸 임대차하게 되면 임차료, 임대료, 임료 이렇게 하듯이. 금융시장 가면 돈 빌린 사람은 이자 비용, 빌려준 사람은 이자 수익, 두 분 모셔놓고는 이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용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따로 용어를 암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장바닥에 가면 기본적으로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T 하는 투자 이거 가면 2개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용어를 따로 암기하고 특히 앞머리 따서 외운다든지 이건 아주 넌센스입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용어 이거부터 자유, 이제 공식부터 자유. 또 아까 말씀드린 돈 가격 가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부터 자유로 해서 결국에는 학교론 자체로부터 좀 정상적으로 그대로 같이 진행하시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뭔가 든 게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시험장 가시가 풀어보면 고득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래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실험도 안 해보고 하면 좀 착한 것도 제가 오바잖아요. 근데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실제로 고득점 하고. 간혹 전공한 교수님들 수업 듣더만은 아주 좋다고 이렇게 한대. 뒷집 아줌마 오시가 뭐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 3개 나와 있죠. 자, 그림 3개. 그걸 간단히 하고 시도록 합시다. 자, 그림 3개. 이건 이제 투자자다 이랬죠. 투자자. 이건 제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알프레드 마샤렉 하는 경제학자가 캠브리지 총장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인데
그 마샬 어머니가 캠브리지 시장이고 아버지는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좋은 피를 많이 받았겠죠. 취임하시면서 언급한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쿨헤드, 이 머리죠, 머리. 냉철한 머리. 그 다음에 웜하트, 따뜻한 가슴.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 웜하트. 경제학자는 냉철해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걸 사회과학적 용어로 바꿔가지고 요거는 효율성, 요거는 형평성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효율성, 형평성, 평등성, 공정성, 공평성. 우리 1차 두 과목은 학개론, 민법은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 결과, 인과관계로. 학개론은 원인, 결과 그대로 용어를 쓰고 민법은 원인을 법률 요건, 결과를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용어로 따로 쓰고 있죠. 왜냐하면 민법은 개인적 다툼 있을 때 들어가는 일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법 이전에 뭐 도덕, 종교, 사랑 뭐 이런 게 더 많이 살지 가정에 민법 스며들면 콩가루 집안 대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극히 일부에 손톱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그냥 원인, 결과 이렇게 못 쓰고 보다 좁은 법률 용어로 표시했을 뿐이라. 원인을 법률 요건, 결과를 법률 효과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법률 용어니까 익혀야 되니까 막 10번, 100번 이렇게 반복해야 되죠. 그래야 결국에 내 머릿속에 남지. 그래서 원인, 결과 아주 논리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1차는. 2차 세 과목은 다 공법이죠. 공평성, 가슴에서 나온 법이라고. 가슴에서 나온 법, 공법. 2차 세 과목 공법인데 그중에 이제 아다시피 중개, 법령이라든지 또 거래, 뭐 실무 이렇게 나오게 있죠. 자, 중개, 공법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6개 법, 토지 4개, 건축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시, 세법, 이제 1월달부터 들어가겠네요. 공시세법.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세금. 이거는 공적으로 밝힌다. 근데 이 공적으로 밝히는데 이게 참 우리 공신력이 있습니까? 공신력이 없습니까?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부동산이. 그럼 이 100% 실질적으로 갑 거라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한국 공신이 없다 했죠. 이게 전 세계 식민지 국가가 다 이렇다니까.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고 이게. 아니 우리 이 해방되고 나서 일본 놈이 다 도망가 붙잖아요. 그럼 이 땅을 누구냐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매매 계약서 자기가 매수한 걸로 형식을 다 갖춰가 등기소 온 거예요. 등기소 오면 등기소는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 일단은 당신 앞으로 달아놓을게. 진짜 주인 나타나면 당신 거 아니다. 그래서 공시는 해줄게. 형식을 갖춰왔으니까 공시, 공적으로 밝히다. 공적으로 알리기는 하겠지만 실제 주인이 나오면 당신 거 알 수 있다. 공신력은 없다 이 말이지. 공신력은 없다. 이 세계 식민국가 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 따른 이제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뭡니까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부동산 등기법 이 2개 있지 2개. 세법 이렇게 해서 한 과목이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제 공법이라 하죠. 공법 전체를 공법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수험상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 공법이라고 다른 구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가 공법이다. 법을 다른 말로 하면 권리고 권리의 다른 말은 제사를 했죠. 국가 권리, 국가 재산입니다. 국민들이 따라줘야 할 의무 규정 사항들. 그래서 이게 암기사항이다 그랬죠. 암기 스토리. 그래서 이 공법은 공익 추구하는 법질서니까 당연 가슴에서 나온 법이죠. 가슴에서 나온 법이 훌륭한 법이다. 잔머리 굴리면 곤란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차 2과목, 2차 3과목 이렇게 돼 있다니까. 1차는 어디서 나왔다?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머리. 이 머리 가면 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계속 나와요 이거. 학교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이런 용어로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머리에 나왔고 2차 세 과목은 머리에서 나왔다? 가슴에서 나왔다? 가슴에서.
공평성, 형평성, 평등성, 공정성. 잣대로 나온 거죠. 그 자를 딱 들이대가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머리와 가슴 조화. 결국 이게 다 조화로워야 되죠. 그죠? 조화로워야 되지. 가슴 발달은 엄마다, 아빠다. 가슴 발달은 여자가 발달했습니까? 남자가 발달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성희롱일 수도 있다 하는데 그건 좀 약간 제가 이번 시즌 갈 때 여자, 남자 소리 좀 빼겠습니다. 빼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자가 내 가슴이 있습니까? 내 머리에 있습니까? 내 남자가, 내 여자는 그 내 남자 내 머리에 있다 했죠. 내 여자는 내 가슴에 있고 이 머리가 남자가 오를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효율적 시장,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쭉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뭐 임의대로 지내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다 시험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내 남자가 내 머리에 있는 거죠. 내 머리에. 머리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원인을 밝히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탁탁 얘기한다고 이 남자가 사랑 남자가 그 논리 지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실제 인생이 뭐 맞는 것만 있습니까? 틀린 게 엄청 많지 현실적으로. 그렇더라도 들어주고 하면 이 남자는 당연히 사랑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 여자가 내 가슴에 있는데 내 가슴인데 정책에 성공될 수도 있고 정책 실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바로 직관적으로 출제합니다만은 이게 당연히 형평성, 평등성, 평등성 지키지 않는 불평등 이렇게 되잖아요. 현실은 정책의 성공, 정책의 실패, 현실은 정책의 실패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고. 그래도 내 여자를 안아주고 이래도 안아주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노년에도 잘 봐주겠죠. 영감님 빨리 안 돌아가셔도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효율성, 형평성 그 논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머리, 가슴, 여자, 남자, 엄마, 아빠, 조화 그걸 보고 뭘 한다? 능률성이다 이렇게 있죠. 능률성. 엄마, 아빠가 조화로울 때 가정이 능률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용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가 지낸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인체도 비유하고 가정에도 비유하고 다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죠. 능률적이다 이런 말을 전 세계 사회에서 이 세 개 용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세 개 용어를 가지고 잣대로 되죠. 비능률적이면 잘못된 거고 효율적이지 못하면 잘못된 거고 이게 공평성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회 평가 기준도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를 세 개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그 사람 투자 이 투자라.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하면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까? 공평성 맞게 해야 됩니까? 개인 기업이 하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그게 사적 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적 주체가 효율적으로 기업은 이윤극대, 개인은 효용극대 그게 효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공적 주체, 공사가 지자체 조합이 부동산 활동할 때는 가슴으로 해야 됩니까? 머리로 해야 됩니까? 가슴으로 공평성 이게 훌륭한 부동산 활동이죠. 그럼 국가 전체는 두 개 조화롭게 능률적으로 부동산 활동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그 X파일 이런 거 X파일. 자, 이 X파일은 지금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상향하는 공급인데 이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옛날 공급 경제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또 요 수요는 경제학 어머니 할 수 있는 케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효수요 최초로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학 어머니, 엄마 아빠 둘 만나서 시장 가격 결정 이렇게 하듯이 이 내나 수요는 가슴 기능, 요건 또 머리 기능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X파일 자체를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은 아까 마샬한 분이 마샬의 가히 양난 이론 컨셉이 등장했습니다. 산발머리가 여기서 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야 자원배분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마샬의 가히 양날 이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요 X파일을 곳곳에 가면 어느 시장에 가도 수요 공급 이렇게 놓습니다. 우리 정책도 똑같아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이 요구하니까 공급돼야 되잖아요. 수요 공급 원리가 다 적용합니다. 법도 그렇습니다. 실제. 맹탕, 국민 필요 없는, 국민이 바라지 않는 걸 갖다가 법 만들어갖고 지 마음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각종 공법, 민법도 마찬가지라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크게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급에 다 놓여 있어요. 수급. X파일 이거 파보면은 곳곳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T. 마지막 T. 자, 내 돈 1억, 남은 돈 2억 빌려가지고 내 돈을 자기 자본, 남은 돈 2억을 타인 자본 합친 걸 뭐라 한다? 총이라 한다 했죠? 총자본, 총합자본. 합치면 총자본인데 3억. 그 총자본을 뭐라고 한다? 자산이라 한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거 같다는 원리가 우리 이 복식계획을 하는 거죠. 복식계획. 동계산하는 핵약에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 이 싱글 엔트리 단식 계획하는 가계부 같은 게 있고 복식 계획하는 금방 이게 이 돈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같하는 원리로 계산이 금방 계산되는 게 많아요. 이 복식에는 스스로 셀프 컨트롤 기능이 다 있다고요. 돈이 스스로 통제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출자하면 그 돈이 회사 금고에 돈이 있거나 또는 다른 자산이 있거나 분명히 있어줘야 됩니다. 또 빌려주면 그 현찰이 2억이 있거나 또는 다른 자산이 있거나 있어야 되고 그걸 운용해서 수익이 나오면 수익이 매출액이 100억 나오면 100억이라는 돈이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거나 빚을 갚았거나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믿고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계 경제가 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복식이기 때문에. 검증, 자기 스스로 통제, 검증 기능이 있다고. 검증해주니까 내가 돈 빌려주는 거지. 검증도 안 되는 돈, 어디 간지 모르는 셰프는 이 돈을 함부로 출자, 빌려주지 못하겠죠. 이걸 더 발전시킨 게 이제 3세계로, 3세계. 그럼 자산 투자에서 나온 과실이 있을 테고, 부채에 돈을 빌리면 원리금 갚아하는 과실이 있고, 내 돈 투자에서 과실이 있습니다. 이거 3개 아시면 자동으로 계산 공식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 공식을 이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아까 이게 내가 산 원가가 3억이고 요걸 시세 3억 5천에 팔았다. 요걸 산 사람은 4억의 가치에 샀겠다 있잖아요. 벌써 하나 둘 셋 이것도 3차원이 나오죠 이게. 코스트 요거는 프라이스 요거는 밸류 이렇게 하듯이 그걸 다 차원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 개념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제가 공인의 세무사 간평사 강연의 실도 이렇게 늘상 해왔고 그래서 제가 공식은 이용은 자체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선배들의 깨치놓은 것을 그대로 하루 마시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이 그림 3개가 찍찍 꺼놓으면 된다니까. 필요할 필요 없이. 별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고 그 공식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자마자 큰일 납니다. 생고생하고 치매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영어를 암기한다 안 한다? 전혀 그냥 장바닥에 T 왔다 갔다 양쪽 용어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자동으로 여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용어지 다른 데 나오는 용어는 못 씁니다. 쓸 수가 없고 써도 안 되고 그래요. 여기서 나와야죠. 여기서 가격이 나오거든. 수요 공급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 나오지. 그 다음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치가 나온다고, 가치. 자, 그림 3개. 마지막에 뭐 있죠? 마지막 영어로 써놔서 죄송합니다만은. 애니멀 스피릿 그 말 있지? 애니멀 스피릿. 그게 뭐지?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감각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야성적 충동 이런 식으로 케인스하는 경제학 어머니 제가 아까 케인스가 한 분이 이거 아까 경제학 어머니 했잖아. 케인스. 세계 처음에 주식 투자가 돈 많이 벌었다가 뒤 날리는 분이다. 케인스. 이분이 처음으로 언급한 얘기인데 사람이 이 투자자가 최대한 정보와 지식을 다 동원하고도 사람이 다 합니까 모릅니까? 다 아는 사람 나와봐라 게 없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때론 우리가 머리는 이성, 가슴은 감성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감각적으로 투자할 때 일단 감각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 지식 정보를 최대한 동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감각으로 감각적으로 마지막 베팅하게 돼 있어요.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래요. 응? 안 그렇지 하지 마세요. 다 그래 해왔습니다. 집 살 때 뭐 처음부터 알고 샀습니까? 미래 불확실성이 있지만 뭔가 감각적으로 마지막 에너지를 이렇게 베팅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이제 선각자들이 표현을 했을 뿐이지 다 이미 그런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 시험도 동물적 감각으로 찍어보면 돼. 고득점합니다.